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실포 세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정말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거, 정말 이 미래가 있을까? 향후 100년 뒤, 200년 뒤 생각하면 다들 암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자식 낳는 걸 기피하고 있을까? 자, 상대적으로 한국 부모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가히 세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아줌마는 기본적으로 버스보다 빠르다 그러고요. 누구하고 맞짱을 떠도 거뜬히 이겨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챔피언을 꺾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아줌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정적인 그 부모들의 모습 뒤에는 사실은 불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왠지 불안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 전문가가 전문가였을까 하는 물음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말했던 그 전문 이론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엉터리였다는 사실들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그 스웨덴에서 이 다비드 에버하르트라는 이 사람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라는 책을 통해서 그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논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아마 이 논객의 최초의 주자가 미국 스포크 박사 아닐까요? 스포크 박사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육아 전서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이 육아 쪽에서, 자녀 교육 쪽에서 거의 성경으로 불리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독립시키자, 자립심을 키워주자, 규칙을 정하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묘하게도 지금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한국의 몇몇 부모는 그 이론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는 기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 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의 어떤 뇌구조 속에는요, 자, 좋은 부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좋은 부모란 물질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게 뭔 개념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끔씩 이제 교육하는 분들 중에 부모도 자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긴 한데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격이 따로 필요합니까? 물론 학대하지 않고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이것도 일종의 좋은 부모 컴플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들의 모토가 있죠. 기본 모토, 좋은 부모는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아이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들이죠. 이걸 요약하면 첫째, 위험을 최소화하고, 둘째, 의무는 제외하고, 세 번째, 권리만 제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상전이 되는 결과만 가지고 옵니다. 부모는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인간에게는 심리적 발달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교육이란 발달 단계에 맞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지요. 자, 저는 이제 심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참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유독스럽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이란 초기 유아 때 엄마하고 관계 경험이 일생을 간다, 뭐 자아상이 결정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죠. 일종의 결정론인데요. 사실 이 대상관계 이론이 탄생되기 이전에 그 배경이 되었던 것들이 이 콘라드 로렌즈라는 사람의 각인 이론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영국의 심리학자 보울비라는 사람이 말했던 애착 이론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 결정론입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뭔가가 제공이 안 되면 이 대상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결핍된 상태로 지낸다라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 결정적인 시기에 뭘 제공을 못 해주면 그 아이는 결핍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요, 비록 부모가 그 작업을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험에서 얼마든지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증명이 되고 있고, 그렇게 채워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모유 수유만 얘기하는 분들은 뭐 모유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변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유 수유 안 하는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만 해야 천재가 된다? 아니요.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보울비라는 사람이 말했던 애착 이론, 어태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초기 애착이 중요하다, 뭐 눈높이 맞춰줘야 된다, 충분한 스킨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보울비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던 애착 이론, 어태치먼트는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어릴 때, 갓난 아기일 때 엄마하고 주 양육자 관계에서 어태치먼트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만 나중에 디태치먼트가 건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말했던 이론은 사실은 어태치먼트가 주 개념이 아니라 디태치먼트였습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분리 또는 뭐 탈착 또는 건강한 독립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가끔 출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일까 저주일까? 제가 어디 강연을 가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거의 야만인 보듯이 쳐다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자, 현대적 관점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거의 야만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한 아이를 낳아서 독립시킬 때까지 몇 억이 든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가 말하는 통념이고요. 그래서 두 아이가 되면 플러스 뭐, 세 아이가 되면 플러스 뭐, 그래서 돈 없으면 자식도 못 낳는다 이런 풍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만 사실 이 개념은요 수학적 원리만 아는 거지 물리적 개념을 모르는 사람 이론입니다. 자, 이를테면 한 아이가 누가 통계를 얘기합니다. 2억이 걸린답니다. 한 아이가 2억이라면 두 아이는 4억, 세 아이는 6억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시너지 효과에서는 한 아이도 2억이 되고 둘째 아이 같이 하는데도 2억이 되고 셋째 아이도 있어도 2억이 되고 넷째 아이까지 있어도 2억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걸 통해서 여기서는 제공될 수 없는 것들을 이 아이들끼리 얼마든지 교류하고 얻어낸다는 거죠. 자식들이 많을수록 그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갈등하고 풀어내고 인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역할 분담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는 사회성이 밝고 자기의 앞가름을 하는 존재로 되는 거지만 이렇게 큰 아이는 그것도 안 되는 정말 상전밖에 안 된다는 결과를 내고 있네요. 결국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보다 젊을수록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낳고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마 나이가 들면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것들을 더 후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주변에 하나이 낳아서 잘 키우자 했던 분들 제가 만났던 몇 분 중에는 대부분 후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낳아도 될 걸, 2명, 3명 낳아도 괜찮았는데 자, 이렇게 가시고 출산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